안녕하세요, 앵글남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종류의 진열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립식 앵글 조립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앵글남인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지식선에서 진열대 종류에 대해서 지식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진열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더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총 3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가장 진열대라고 하면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조립식 앵글입니다. 그러나 진열대의 종류에는 조립식 앵글뿐만이 아닌 무볼트 앵글 종류와 브랜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경량내, 중량내까지 1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좀 더 심화적인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파레트 렉, 메자닌 렉, 메탈 렉, 슬라이딩 렉, 그 다음에 금형 렉, 그다음 마지막으로 3편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마트,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는 진열대인 곤도라 진열대와 하이퍼 진열대 등 각 진열대의 특징과 종류,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속들까지 해서 총 3편으로 나누어서 제작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립식 앵글입니다. 이 제품은 앵글남인 제가 주로 다루는 제품으로 각 부품은 볼트와 너트를 사용해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앵글에 구멍 홀이 전부 뚫려 있어서 유연하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로 재단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소형 창고에서 많이 사용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제품의 디자인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구시대적인 느낌이 난다. 요즘 뭐 레트로나 역주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레트로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조립식 앵글이라고 하면은 젊은 세대분들에게는 앵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젊은 세대들에게는 앵글의 인식이 흔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무볼트 앵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볼트와 너트 없이 조립할 수 있는 진열대입니다. 타공된 홀에 접촉점을 끼워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조립이 간편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설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의 결합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부품의 결합이 만약에 한 구멍이 이탈한 상태에서 박아버린다고 하면 경고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 조립 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소비의 패턴이 무볼트 앵글로 돌아선 만큼 무볼트 앵글의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온라인 구매로 구매한 브랜드의 제품을 저희 매장에도 직접 가지고 오셔서 혹시 이 부품만을 살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무볼트 앵글의 브랜드, 그리고 홀의 모양, 그리고 제품의 간략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앵글남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 점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브랜드 리스트는 네이버에 검색 시에 브랜드에 등록된 제품 위주로만 선택을 하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 스피드렉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스피드렉의 구멍은 위에 사각이 크고 아래가 좁은 모양입니다. 좁은 모양의 팔각형이라고 해야 되죠? 팔각형 모양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소비자들이 보편적이고 무볼트 앵글의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장점으로는 걸리는 부위가 보시다시피 걸리는 부위의 모양이 앞, 뒤가 없다 보니까 상하가 없다 보니까는 이렇게 턱을 밑으로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턱을 위로 안에서 보시면은 턱을 위로도 조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기둥의 구멍 모양이 커서 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기둥이 비틀었을 때 조금이 비틀림이 크다는 점, 그걸 단점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폴더 스렉은 구멍이 위에는 동그라미, 아래는 길게 이렇게 돼가지고 느낌표 모양을 뒤집어 놓은 모양입니다. 폴더 스렉의 장점으로는 앞선 스피드렉과 동일하게 걸리는 부위에 앞뒤가 없다 보니까는 단면을 위아래로 조립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소비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전면의 발을 뒤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접합부의 모양이 안으로 끼워서 들어가는 방식이다 보니 한번 받고 뺐을 때 접합부가 좁아들어 다음 조립 시에 헐거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그 다음은 저희 자사 제품인 퍼스트 무볼트 렉. 저희 제품은 경량내 홀 모양과 같이 위에가 넓고 아래가 좁은 부채꼴의 사각 모양이며 장점으로는 걸어지는 부위가 밖에서 안으로 걸리다 보니 밖에서 봤을 때는 돌출 부위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까 스피드렉을 봤을 때는 돌출 부위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바의 단면의 모양을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디귿자 모양. 보통 이런 단면의 모양들이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두 개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기역자 모양이 아닌 디귿자 모양으로 한 번 더 접혀 있어서 하중과 전면에서 제품을 삽입 시에 내려오는 앵글의 단면이 좁아서 제품 적재할 때 삽입 공간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드려보면은
피드렉의 내려오는 간격은 5.5cm입니다. 그리고 저희 퍼스트랙 같은 경우는 퍼스트 볼트는 4.5cm, 총 1cm의 간격이 더 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홀의 모양 특성상 전면의 발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턱을 만들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아래로만 내려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PP렉은 두 개의 접합부가 걸쳐지는 타입으로 총 한 단을 기준으로 8개의 구멍에 접합부가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제품들보다 접합의 수가 많아 좀 더 견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합 부위가 스피드렉과 동일하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앵글을 만졌을 때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트렉입니다. 하트렉은 위에가 하트 모양을 가진 홀 모양과 아래는 좁은 사각으로 이어지는 모양으로 하트렉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지며, 장점으로는 합판이 저희가 보통 단면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합판을 깔게 되면 합판의 측면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합판의 측면이 노출이 되는데 하트렉 같은 경우는 이게 안쪽으로 한번 접어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접어져 있다 보니까 합판을 깔았을 때 선반 라인이 안 보인다는 점, 이 점을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희 제품과 동일하게 턱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 구멍이 홀 모양 타입이 앞뒤가 있다 보니까 턱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렉이 있습니다. 슈렉의 장점으로는 기둥의 홀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깔끔하다는 점입니다. 기둥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둥 모양이 이런 식으로 구멍이 타공이 되어 있죠. 근데 슈렉 같은 경우는 프레스로 밀어 넣는 겁니다. 밀어 넣어서 안쪽에 나온 클립 부분에다가 단면을 끼우는 방식이다 보니까 겉에서 봤을 때 기둥 홀 모양이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앞전 단점들과 동일하게 선반의 가로발을 뒤집을 수가 없다는 점이 간략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량렉입니다. 저희 경량렉 자체를 퍼스트렉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퍼스트렉 160, 경량렉은 저희가 160이라는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무볼트 방식으로 조립이 가능하며 볼트 작업 없이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무볼트 앵글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볼트 앵글 같은 경우는 위에 합판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퍼스트렉 같은 경우는 철판을 깔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철판을 깔게 됩니다. 철제가 세트로 되어 있다는 점이 있으며, 높낮이를 조절할 때도 이쪽에 받침만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위치에 끼우면은 높낮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무볼트 앵글처럼 단면과 깊이와 가로를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낮이 조절에 손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모양 또한 보시면은 무볼트 앵글은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경량렉은 보시다시피 퍼스트렉은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그리고 제품을 무한대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무볼트 앵글도 무한대로 연결되는 것은 마찬가지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무볼트 앵글에 만약에 단차를 서로 따로 준다면은 틀이 두 개로 나눠져야 되고, 아니면은 한 단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경량렉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가 5단, 여기가 4단, 여기가 3단 이런 식으로 서로 단수가 달라도 조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가진 퍼스트렉 제품의 경우에는 KCL 저희가 하중 테스트 결과 160kg까지 거로 분포시 적재가 가능하다는 점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여기서 간단히 제품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경량렉의 경우 아까 앞선 보여드렸다시피 철제 선반이 세트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리고 퍼스트렉 160의 선반에는 가운데 보강대가 삽입이 됩니다. 보강대가 삽입이 되고 타사의 경량렉 제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중국산 제품의 선반이 있거든요. 중국산 제품의 선반과 퍼스트렉 160 선반의 비교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 퍼스트렉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차이점이 상하 받침이 있고 중간 받침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차이점이 육안으로 보이시나요? 상하 받침은 위에다가 결속을 했을 때 앞뒤로 연결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양옆에 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연결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중간 받침,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앞뒤에 연결대가 삽입되지 않기 때문에 선반을 얹었을 때 유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어떻게 보시느냐. 자, 이런 식으로 선반이
고정이 되는 게 보이실까? 선반이 여기 올라타면서 자 이렇게 안쪽에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기둥에 제품을 박았을 때 선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퍼스트랙 160의 규격으로는 깊이는 저희가 300, 그 다음에 450, 600, 가로 같은 경우는 600, 800, 900, 1000, 1200, 1500. 이게 지금 사이즈가 300에 600짜리거든요. 300에 600짜리 제가 선반을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이즈를 줄자로 재보면 29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 550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 기둥이 양쪽에 쓰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의 규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반은 55cm밖에 안 나옵니다. 60cm 같은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가로가 60이라고 했을 때 50이다. 그러면 80이면 75, 90이면 85 이런 식으로 5cm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900부터 시작을 하고요. 900, 1200, 1500, 1800, 2100, 2400 그리고 주문형으로 2700, 3000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키포인트, 제품이 무한대로 연결되어지는 제품이다 보니까 가로의 경우에는 조립을 했을 때 외경이 6cm가 늘어난다. 보시다시피 양쪽에 기둥과 기둥이 총 5cm인데 그 중에 2.5cm씩은 연결대가 박히는 거고 밖으로 튀어나간 2.5cm, 2.5cm가 늘어나기 때문에 외경은 총 1cm의 여유를 주고 6cm가 늘어난다는 점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은 중량렉입니다. 중량렉은 저희는 퍼스트랙 300이라는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퍼스트랙 300, 말 그대로 300kg, 말 그대로 무거운 물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진열대입니다. 저희 퍼스트랙 160과 지금 기둥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적합대는 연결대의 구멍이 벌써 퍼스트랙 160은 2개, 퍼스트랙 300은 총 3개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둥의 두께 또한 보시면 퍼스트랙 160의 두께는 대략적으로 잡으면 이게 5cm, 그리고 이게 6cm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받침의 크기도 이건 지금 이제 450짜리 받침이고 이건 300짜리 받침이긴 하나 규격의 크기부터 굉장히 많은 차이가 느껴지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중을 300kg까지 버틸 수 있도록 테스트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규격이 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퍼스트랙 160과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게 상하 받침. 상하 받침은 아까 퍼스트랙 160과 거의 흡사한 모양이죠. 보시다시피 거의 흡사한 모양인데 이제 중간 받침이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중간 받침, 퍼스트랙 160의 중간 받침은 양쪽에 훅이 튀어나온 반면에 퍼스트랙 300의 중간 받침은 양쪽에 날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선반이 올라갔을 때 선반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확실히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지나가는 보강대 또한 보강대의 크기를 한번 재볼까요? 보강대 크기가 높이는 일단 4cm 정도 되고요. 보강대 지금 가로가 한 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선반에 4cm 정도 됩니다. 퍼스트랙 160에 보강대도 한번 사이즈를 재볼게요. 가로는 4cm, 한 2cm 정도가 좀 작네요. 높이는 3cm, 높이도 한 2cm 정도가 작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나가는 바 같은 경우는 3cm입니다. 3cm 바가 3cm. 이런 식으로 퍼스트랙 160과 300은 규격에서부터 디자인은 동일하게 생겼으나 규격과 티수에서부터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규격 같은 경우는 퍼스트랙 300이다 보니 규격이 큰 제품 또한 존재합니다. 높이는 900, 높이는 퍼스트랙 160과 동일한데 900, 1200, 1500, 1800, 2100, 2400 그리고 주문용으로 2700, 3000까지 쓰고 그 외에도 사실 저희가 뭐 4000도 만들어봤고 4500도 만들어봤습니다. 깊이 같은 경우는 450, 그 다음에 600, 그 다음에 900, 1200 1200 같은 경우는 원판으로 갈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600으로 두 장을 적지 않은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같은 경우는 900, 1200, 1500, 1800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퍼스트랙 300의 정확한 규격을 한번 제대로 볼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꺼낸 게 450에 저희는 이제 900이라고 얘기하는 제품이거든요. 깊이 같은 경우는 440이 나오고요. 가로 같은 경우는 840이 나옵니다. 이거는 총 6cm가 줄어든다는 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외경으로 조립해서 또 6에서 7cm까지 늘어난다는 점. 이 점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퍼스트랙 300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늘은 1편인 조립식 앵글과 무볼트 앵글 그리고 경량렉, 중량렉, 저희 퍼스트랙 160, 퍼스트랙 300에 대해서 진열대의 종류와 각 브랜드들에 대한 간단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파렉트렉, 그리고 매자딩 렉, 또 드라이브인 렉, 슬라이딩 렉, 메탈 렉 등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군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그 다음 3편에서는 흔히 마트나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곤도라 진열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이퍼 진열대,
그리고 곤도라 진열대와 하이퍼 진열대에서 쓰는 부속들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부속들까지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앵글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